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한 종목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됩니다. 미국 공화당 레드 스왑이 결국 확정이 되면서 이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조선업 또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중공업 이 종목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바로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결국엔 조선업은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수주잔고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어진다면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이 많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모두 지금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삼성중공업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조선주에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은 회사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오션, HD중공업을 너무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들을 제외하고도 지금 조선사 기업들 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삼성중공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체 매출 비중에 LNG선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4년 건조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의 약 45%가 LNG 선박이거든요. 근데 이 LNG 선박이 2026년으로 가면 45%였던 비중이 어느새 60%로 늘어납니다. 네. 수주잔고를 계산을 했을 때. 근데 단순히 수주잔고가 늘어나느냐? 그것보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조 선가에 대한 단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수주잔고도 올라가고 건조 선가의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삼성중공업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조선사들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삼성중공업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삼성중공업만의 히스토리는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조선주 중에서 다른 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정말 뜨거운 종목인데 MRO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제대로 장착한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두 분 다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뭐 다들 견디시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제만 해도 정말 뭐 이게 끝났나 싶을 정도로 빠지다가 예. 오늘 어제 하락분을 다 만회하고 지금 또 상승 네. 나왔고 신고가 영역에 아까 살짝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MRO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뭐 아까 뭐 LNG 선박 얘기도 하셨지만 사실 LNG 선박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미국 해군과 함정에 대한 부분들 이 잠수함 가격 자체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뭐 조선 3사들이 뭐 계속 수주 잔고가 계속 27년까지 꽉 차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그거와 별개로 지금 MRO 관련해서는 지금 하나오션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현대중공업도 가능성이 있지만 네. 지금 하나오션이 좀 미국 그 필리주 선수 인수권 때문에 조금 더 유력하지 않냐 지금 이게 약간 하더라고요. 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힘이 나오고 있고 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뭐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사실 요즘에 국내 증시 특징을 보면요 신고가 찍은 종목이 또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네. 좀 횡보를 했고 사실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다른 종목들 갈 때 못 갔다가 이제 최근에 MRO 부각 받으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종가매수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최근 시장 안에서 오르는 게 계속 오른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오르는 쪽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격 매력 있는 쪽보다는?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빠르게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내가 좀 중장기로 모아가는 전략을 세울 만한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천천히 가셔야 되고 이렇게 좀 가는 52주 네. 신고가 경신하고 막 고점에서 계속 고점 놀이하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단기적으로 대응이 자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루의 변동성 이거를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대응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SMR 관련해서 모멘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역시 종가 매수 의견 확인해 봤습니다. 김재성 본부장님 네.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말해 뭐 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모.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요.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트럼프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일단 원전은 종류가 두 개라고 치면 대형 원전과 이제 소형 원전인데 이 두 개를 모두 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 중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형 원전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체코의 스코다 파워를 이제 두산이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체코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로 인해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계속 엔비디아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 결국 전력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전주들은 네. 조금 더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게 여러분들 뉴스케일 파워라고 미국 기업이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뉴스케일 파워가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네. 원래 미국은 실적 잘 나오면 가고요. 네.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로. 네. 그런데 뉴스케일 파워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 상황을 단번에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네. 트렌드를 거스르면 저희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포트 한 켠에는 원전주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 당연히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를 떼고 봐도 좋은데 트럼프까지 붙어서 원전주 포트 안에 꼭 하나 넣어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어요. 이종호 본부장님 말씀 덧붙여 주신다면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이 원전주들은 사실 이때 7월 달에 이때 좀 많은 분들이 또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 체코 수주에 대한 얘기가 네. 나왔을 때 그때 정말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그대로 다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같아요. 결국에는 트럼프는 이제 기업가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에 되게 민감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면 다른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걸 보다도 저는 앞으로의 가장 원전주들을 봐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랑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럼 그들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럼 지금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뭐냐가 이제 트럼프도 얘기하고 있는 SMR. 그리고 네. 트럼프는 이제 친환경보다는 화석 연료 개발을 선호하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화석 연료를 활용하는 뭔가 에너지를 만드는 이 원자력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좀 꾸준하게 좀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겠고 좀 단기적으로 중소형 단에서는 변동성이 나오긴 합니다만 네.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 내가 중소형 단 종목들 본다 하시면은 요즘에 잘 가고 있는 뭐 많죠. G2파워라던가 네. BHI라던가 뭐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좋겠고 음. 그래도 좀 묵직하게 나는 그래도 이런 거 큰 거 하나 끌고 가야지 하시는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원전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두 분 다 모두 다 종가 매수 의견을 들려주셨고요. 자, 이 기업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자, 의료 AI 기업인 루닛. 자, 최근에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헷갈렸어요. 갈리네요. 동그라미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루닛 이번에 실적 나왔는데 네. 사실 지금 루닛의 시총이 1조 2천억을 감안을 해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종가 베팅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네. 뭐냐면
2차 전지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굳이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그들과 다르게 지금 루닛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많이 지켜줬던 3분기 실적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규모는 작지만 누적 수익이 지금 루닛 스코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첫 번째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줬고요. 두 번째, 과거에 이제 주가가 출렁거렸을 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게 볼파라라고 하는 미국 기업을 인수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돈 때문에 지금 당장의 재무는 좋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수가 다 마무리가 돼서 실적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점이 오는 올해 하반기, 즉 올해 3분기부터는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볼파라 인수 이후에 처음으로 전체 기간이 잘 반영이 되는 실적이 나왔는데 제법 괜찮게 나왔습니다. 지금 볼파라가 미국에서의 어떤 판로를 잘 확장을 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시총 대비 아직까지는 숫자는 미비하긴 하지만 조금 더 나은 4분기, 조금 더 나은 내년 1분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근에 좀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만 원대 가격, 4만 원은 너무 타이트한 것 같고 네. 3만 5천 원 가격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루닛도 지금은 굉장히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의료 AI 하면 세 기업이 먼저 떠오릅니다. 루닛, 뷰노, JLK. 근데 이제 뷰노, JLK를 이제는 같이 보기에는 좀 힘든 것 같고요. 루닛만이 지금 나홀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에 저는 루닛은 긍정적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AI가 돈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숫자 너머의 의미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주호 본부장님은 X를 드셨네요. 뭐 일단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는데 네. 네. 지금 현재 이거를 뭔가 이렇게 좀 강하게 드라이브 걸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 뭐 AI 규제 철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이 부분이 과연 의료 AI까지 지금 이어지는 데까지 과연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국에는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만큼 그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눌렸고 그렇다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저점이 아닌가 바닥권 뭐 하방 경직성 확보해 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강한 종목군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탄력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 말고 지금 힘있게 올라가는 특히나 뭐 트럼프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머스크 관련 종목군들 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굳이 이거를 지금 중장기는 뭐 앞으로의 뭐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X를 드렸고 네. 이거보다는 좀 다른 쪽을 선택해 보시는 게 물론 오늘 7% 올랐고 좀 흐름이 나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거보다 힘이 더 센 쪽 그리고 음. 지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런 섹터에 조금 집중하셔서 수익을 내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시장 안에서 더 강한 쪽으로 좀 기회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네이버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시장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최근에 또 3분기 실적 좋았고 주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세 반전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아직 쳐다보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갈려서 재밌네요.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 네. 이번에는 들어볼게요. 사실 네이버는 지금 그러니까 11월 달, 10월 달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았을 때 네. 이제 11월 달 들어와서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관도 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인데 그 실적 그러니까 광고 쪽 실적을 견인했던 게 그 디스플레이 애드, 그러니까 배너 광고 쪽에 대한 상품인데 홈피드 상품입니다.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거에 대한 광고주들 만족도가 높았다고 해요. 그쪽에 대한 실적이 크게 증가를 했고 사실 그게 작년 말부터 서비스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뭐 네이버 관련된 뭐 어플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 홈피드 광고 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이버도 그런 서비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네. 그래서 그런 쪽의 광고 성과가 괜찮고 그다음에 이번에 단 24 행사에서도 네. 지금 결국에는 네이버 쪽에서 제시를 한 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아니라 온 서비스 AI로 이제 거기는 명칭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잘하는 서비스들에다가 네. AI를 접목시키겠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지금 네이버 쇼핑 쪽 그리고 쿠팡이 하고 있는 그런 배송 있잖아요. 네. 네. 뭐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네. 이런 것들을 구독형으로 해가지고 늘려간다라고 합니다. 네. 내년부터.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다가 AI를 도입시켜가지고 좀 더 검색이나 이런 것들에 좀 고도화시키고 왜냐하면 네이버 그에서도 알고 있대요. 땡땡 맛집 검색하면 그 다 광고라는 거. 아, 네.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알잖아요. 그쵸. 검색을 언젠가부터 네이버에서 네.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안 이게 눌러봅니다. 대부분 보면은 뭐 맛집부터 시작해서 다 광고라는 건 누구나 다 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고도화 작업들 이런 것도 진행하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네이버가 그동안 이렇게 안 좋았던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하이퍼 클로버부터 시작해서 안 좋았는데 그것들을 다 떨쳐내고 그러면 이번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한 게 그럼 우리가 잘하는 거를 AI 기술을 넣겠다. 이런 것들 관점을 봤을 때 이게 뭐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관세 관련된 이슈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게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관세를 내게 되면은 지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수익성이 낮아지고 관세도 관세인데 거기 $1 환율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힘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한 트럼프의 보편 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쪽이 이런 뭐 엔터라던가 이런 네이버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업종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종가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기존 사업과 AI 접목해서 성장 매력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관세 이슈에서도 좀 자유롭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김재성 본부장님 X의 이유 궁금해요. 그러니까 서치 플랫폼이라든지 이커머스가 네. 사실은 뭐 테무나 알리아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서 네. 네이버 실적에 대한 부담감 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걸 정면 돌파했다라는 것에도 저는 정면 돌파했다라는 것에 저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네. 제가 한 가지 좀 우려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지금 이쪽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AI 기술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네이버 하이퍼클러버 X의 사용량을 좀 감안을 했었을 땐 지금의 시총 30조도 저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이제 3분기 실적, 그러니까 QOQ 대비 YOY 대비를 해보면 분기 실적 좋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네이버가 잘 나갔었을 때 대비하면 과연 이게 좋은 성과일까? 라는 것에는 조금 의문부가 좀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 신규 매수는 괜찮아요. 하지만 35만 원대, 40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 그때 당시에 투자를 했었던 네이버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 지금의 성과를 좀 비교를 해보면 조금은 더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이버에 이제 기대하는 건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잘 파는 거 이거 기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색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 기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AI 소프트웨어를 좀 보여주기를 지금 기대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X의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자 지금 이주호 본부장님께서는 본격적으로 AI 서비스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반대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 레벨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규는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이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YG 엔터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종목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주세요. 문다 동그라미 있어요. 들어주셨어요. 김태성 본부장님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JYP 엔터가 불을 좀 지펴줬죠. 네. 일단 기대감만 있었던 상황 속에 숫자를 좀 보여주면서 시간의 상황과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엔터사도 올해 3분기 혹은 4분기 과거 이제 기저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JYP 엔터 실적을 통해 봐야 될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엔터사드 음원 사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보다는 이 음반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이쪽에 대한 성과가 좋았다라는 것. 그만큼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 새로운 팬덤이 정말로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 포카죠.
굿즈 상품 진짜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이게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JYP 엔터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엔터사에 지금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SM, 하이브. 그래서 저는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 플러스 로제의 아파트와 GD의 컴백. 당연히 단기적으로 보면 가장 지금 핫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였습니다. 네. 그동안에 다른 엔터주들 갈 때 이들은 새로운 아티스트들도 없었고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자꾸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다시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전반에 훈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탑픽이신 거예요? 탑픽은 저는 개인적으로 SM을 한번 좀 보셨으면 아,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매출 비중에서 다들 이제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일본도 있고 동아시아도 있는데 중국 쪽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쪽은 여전히 지금 SM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전인대 끝나고 중국의 경기 부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을 많이 못 받았는데 네. 만약 여기에 지금 중국에 대한 기대감까지 붙게 되었을 때 누가 더 많이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SM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SM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이제 갖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JYP 실적 잘 나온 거 보니까 나머지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 의견 들어볼게요. 뭐 엔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트럼프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은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 탑픽은 저는 JYP거든요. 아, 그래요? 어. 왜요? 왜냐면 네. 약간 요즘에 인사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 연예인 하이브. 쪽에서 하이브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사실 YG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사실 지금은 없지만 거기에 소속이 아니지만 그 네. 문제의 아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 안에서 네. 문제 아티스트. 예. 아티스트들이 많았죠. 그래서 또 이런 문제 아티스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부담감. 그다음에 뭐 근데 JYP는 왜 그런 JYP는 적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 그런 좀 컨트롤이 약간 사건들이. 인사 사고들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티스트들에 대한 사고가 없었고 그거를 또 뭐 JYP가 잘 관리를 한 걸지도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런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이슈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다 감안을 한다면 물론 BTS 생각하면은 하이브가 더 베스트인데 네.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그런 지금 거기에 지금 잡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잡음들이 좀 그나마 없는 JYP 그리고 이번에 실적도 다른 도보다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조금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JYP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YG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주셨어요. YG요? 네, 좀 더 붙여주세요. 예. 아 근데 YG가 아까 네. GD 네네네. 저는 GD가 YG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모르는데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지금 사실 YG는 블랙핑크랑 네. 거기 말고는 딱히 없어요. 저는 네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사실 그 저는 약간 양현석 그 분의 네. 취향이 아닌가요? 아니요 취향이 아니라 그 옛날에 문제 있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러한 아, 저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이미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 뿌리 박혀 있는 이미지 자체가 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아. 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거 사례들까지 다 따져보는 거는 뭐 사실 이거는 개인 생각의 차이일 수 있겠으나 저는 투자를 할 때 과거의 그 일들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요즘에 하이브에서 워낙 그런 인사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이거는 투자할 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과연 어떤 연예인이 음주를 하거나 갑자기 뭔가 뭐 사고가 나거나. 법적으로 예. 뭐 이슈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나마 군대야. 음. 군대 정도야 이제 원래 이제 나이가 되면은 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뭐 이상한 범죄 이런 것들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생기면 안 좋으니까 네. 근데 보시면은 JYP는 그나마 그런 아티스트들이 나오질 않았다라는 점 네. 그리고 실적도 괜찮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네. JYP가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문화 콘텐츠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는 점 부각되면서 엔터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은 JYP 엔터였고요.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SM 엔터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아주 아이비 투자가 오늘 상한가 가더라고요. 이게 뭐 스페이스X 투자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비슷한 뉴스가 붙었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빠지는 쪽에서 저가 매수 들어가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X군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아주 아이비 투자였으면 달라요? O였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뭐가 미래에셋 달라요? 벤처 투자라서 X입니다. 오. 일단 아주 아이비 투자의 전신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 과학기술이라든지 우주항공에 원래부터 좀 관심이 많았던 이제 VC 벤처 캐피탈이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이제 이쪽에 대한 투자는 좀 지속해왔던 부분이었고, 특히나 지금 아직까지 공개된 것은 아니에요. 스페이스X의 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지만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테슬라의 어떤 흐름을 보면 내년에 스페이스X도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아주 아이비 투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조금 X의 의견을 드리냐면 네. 같이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모사가 미래에셋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같은 이제 그룹사가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아이비 투자가 강해야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후발주자로 따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아이비 투자를 전 투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나는 아주 아이비 투자 지금 상한가라서 못 산다. 당연히 못 사시겠죠. 네. 그러신 분들은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분명히 아주 아이비 투자가 지금 상한가에 머물러 있으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그때 저는 따라 붙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질문을 이주호 본부장님께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주호 본부장님도 아주 아이비 투자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X예요? 저는 원래 둘 다 O인데 아, 이 둘다 X O예요? 드린 이유가 네. 저는 둘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X 드린 이유가 네. 변동성이에요, 변동성. 아,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오션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장중에 위아래로 변동폭이 15%거든요. 네. 이게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X를 드린 거고 차라리 조금 뭐랄까요, 좀 밑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지금 거의 이번 주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거의 50%, 60% 가까이 올랐어요, 이번 주만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뭐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가 이미 대장주가 딱 자리를 잡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이 그러면 물론 후발주로 따라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대표적으로 테마 성향을 띠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아주 아이비 투자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테마주 형태를 띄었을 때 대장주가 먼저 가고 나서 후발주는 이게 약간 모 아니면 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따라 올라가던가 따라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 빠지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이분법적인 투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X를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내가 꼭 뭐 팔면 더 가거나 항상 어려워요. 좀 이렇게 하면은 더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종목은 좀 변동성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스페이스X의 찐 관련주는 아주 아이비 투자고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따라갈 수도 있지만 크게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의미로 두 분 다 X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역시 이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펩트론인데요. 네. 이게 정말 시장 분위기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피를 쏘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X를 X. 들어주셨어요. 자, 김태성 본부장님 들어볼게요. 일단 뭐 기술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하지만 정말 강한 힘들을 좀 보여주는 시기가 많은 걸 보면, 하지만 이제 정작 필요한 어떤 물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게 이제
팩트죠. 계속해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플랫폼 검토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빅파마의 어떤 체결 이슈는 좀 없는 상황이기에 만약 이 자리에서 그 글로벌 빅파마의 체결 이슈가 나오면 위로 올라가기보단 오히려 세론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으셔서 나는 네. 얼마 가격 이탈을 하면 꼭 선저를 할 거야. 그리고 선저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5% 올라가네. 그러면 한번 사볼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요. 저는 펩트론은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정말로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오면 네. 이제 일시적으로는 세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정말로 기술 수준이 이루어진다면 이 기업에 맞는 주가는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보십니까? 이미 만들어지지 않았나? 지금 라는 수준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벌써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 1년 반 동안 6천 원이었던 주가가 12만 원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지금 적정 주가에 벌써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 수출했을 때 그 로열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차라리 하고 나서 주가 흐름을 보고 재투자의 전략을 짜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도 바로 들어볼게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저도 말하기 조심스러운 게 네. 이런 종목들이 꼭 X 하면은 더 막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요. 동그라미 하면은 또 빠지고 이런 네. 경우가 많아요. 알테오젠이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알테오젠이랑 뭐 펩트론이랑 비교하시는 분들 많은데 펩트론은 지금 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보여준 게 없어요. 네. 근데 알테오젠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그거에 명확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너무 많이 올랐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라 지금 여기서 추격 매수를 과연 해도 될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접근하겠다 하시면은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은 막 꿈을 먹고서 주가가 오르는데 네. 그 꿈이 한순간에 깨지는 분명히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뭐 HLB처럼 네. 네. 그런 이슈들이 갑자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약바이오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조심하지 않아야 될 건 없어요. 지금 네, 어려워요. 모든 네. 섹터들 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던 종목군들 네. 물론 단기간에 이만큼 올라왔으면 단기간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꼭 생각해 보시고요. 영원한 우상향은 없습니다. 주식에.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신다고 한다면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떨어지는 그 부분을 내가 견딜 수 있는 선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다. 나는 못 견딘다 하시면은 아예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어요. 국장 특성상 뉴스 나오면 새로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아직 보여준 게 없다라는 측면에서 X 의견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직 장이 마감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장 마감 소식과 함께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